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형님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일 욕심이 많아서 항상 바쁘게 살고 있어요. 형님의 성격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스스로 만족을 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말투가 굉장히 차가운 편으로 가족들 모두가 조금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참 신기했던 것이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형님이 근무하는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환자분들을 대할 때 형님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환한 미소로 조곤조곤 말을 하며 설명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엄마가 칭찬을 했을 정도였어요. 세상에 어쩜 저리도 조곤조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까나.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원래 형님 동서 사이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보니 넌 형님 하나는 아주 잘 만났다. 라는 감탄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서 형님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은 차가운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주방에서 일을 하던 시어머님이 시누이에게 뒷담화를 하기도 했어요. 네 큰 새언니만 왔다 가면 집안이 얼음장이 된다니까. 얼굴도 그냥 쎄얗게 생겨서 더 무서워. 난 제가 병원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게 말이야. 환자들이 다들 컴플레인 걸고 그럴 것 같은데 큰오빠 말로는 병원에서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잖아. 시댁 가족들, 특히나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형님을 못마땅해 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형님은 절대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형님이 오히려 멋져 보이기만 했어요.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마는 제게 있어 형님은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병원 일 때문에 시부모님 생신이나 제사에 형님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만약 오더라도 늦게 부랴부랴 뛰어오곤 했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님 생신이어서 시댁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이 외식을 극도로 싫어하는 편으로 무조건 생일상을 차려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그런 성격이었기에 굳이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차리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한 형님은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날도 형님이 늦게 도착을 해서 음식들을 상위에 놓다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요즘 맛있는 음식점도 많은데 앞으로는 외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발끈한 채 형님한테 외쳤는데요. 아마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형님이 도발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넌 참 양심도 없다. 네가 와서 음식을 한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그러니까요. 동서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전날부터 음식 만드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어머님이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하셔서 다 먹지도 못하고요. 뭐? 못 먹긴 왜 못 먹어? 다 먹는구만. 어머님, 저번 명절 때도 엄청 많이 남아서 처치 곤란하다고 우리한테도 막 싸주셨잖아요. 어머님이 막 싸주셔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양도 너무 많고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낭비냐 그 말이에요. 뭐? 그럼 그걸 다 버렸다는 거니? 그 아까운 걸?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라면 형님이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더니만 냉동실 문을 활짝 열고는 거기에 있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님을 향해 꺼낸 것들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전 보이시죠? 이거 명절 때 하고 그냥 넣어두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떡이네요. 이건 언제 한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이건
형님이 작정을 하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버럭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잘났다 잘났어. 넌 어쩜 그렇게 얄밉게 말을 하는 거니?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그렇게 싫으면 넌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제 말은 싫다는 게 아니라 다 먹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식하면 좀 좋아요? 집에서 해먹는 음식은 메뉴도 항상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니까 앞으로 넌 오지 말라고! 시어머님이 다시 형님에게 소리쳤는데요. 어머님, 제가 안 오면 동서가 더 고생하잖아요. 그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형님을 거들었어요. 사실 첫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나도 그 생각했었어. 생일이 뭐 대단하다고? 맨날 장 봐서 음식하고 치우고. 나도 좀 그렇긴 해. 둘째도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매번 와서 음식 만든다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으면 내 마음도 편치 않고 말이야. 맞아요.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 쐐기를 박듯 말하고는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기 위해 제가 일어났는데요. 형님이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동서는 그냥 앉아있어. 음식하느라 힘들었잖아. 아니에요. 이 많은 걸 형님 혼자 어떻게 하려고요? 왜 나 혼자 해? 아가씨 있잖아. 아가씨도 같이 해야지. 아가씨도 늦게 왔잖아. 아가씨, 와서 설거지 같이 하시죠. 형님의 말에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놀란 표정이었는데요. 네?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고요? 아가씨도 음식 하나도 안 했다면서요. 그럼 설거지라도 해야죠. 형님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듯이 시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급히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예, 네 시누이는 지금껏 일하고 왔잖니. 넌 참 인정머리가 없구나. 네 시누이가 시댁에서도 쇠가 빠져라 일을 할 텐데 친정에서라도 좀 쉬어야지. 어쩜 네 시누이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난 거니? 어머님, 저도 친정 가면 일해요. 이 정도는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거죠. 아가씨, 얼른 와서 설거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알아서 거실 뒷정리해 주시고요. 형님이 어찌나 단호한 어조로 말을 했던지 시누이가 눈치를 보며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눈치가 보여 제가 쭈뼛쭈뼛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지만 형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동서는 이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 설거지하고 다 같이 먹게. 아, 네, 형님. 제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듯 형님은 불합리하다 싶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시어머님과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예의가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 혹여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하면 제게 전화를 해서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형님이 참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님과 형님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는데요. 시어머님은 형님을 찾지도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형님한테 대놓고 시댁에 오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으로 역시나 집에서 음식을 해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전날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기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뒷정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이번에도 고생 많았지. 내가 설거지라도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그냥 때마다 하는 일이라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원래 고집이 좀 세시고 잘 삐치는 성격이라 그런 거니까 형님이 그냥 이해 좀 해주세요. 나야 상관 안 하긴 하는데 괜히 동서만 힘들어지니까 그렇지.
벌써 1년 동안이나 시부모님 얼굴을 뵙지를 못했어. 몇 번 찾아갔었는데 어머님이 문도 안 열어주시더라고. 암튼 어머님 고집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두 분 다 건강에는 큰 문제 없으신 거지? 병원에서 워낙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 형님이 제게 이런저런 것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 어머님이 한 이틀 전부터 체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던데 안색도 조금 안 좋아 보이시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그래? 다른 증상은 없었고? 그냥 저한테 그렇게만 말하던데요? 알았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형님이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시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혹시 증상이 어떤지 물어봤다는데요. 시어머님이 식은땀도 나고 체한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 순간 형님이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자세히 캐묻다가는 시아버님께 당장 형님이 일하는 병원으로 시어머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답니다. 형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전화기를 낚아채서는 짜증스레 말을 했고요. 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는 거니? 아니 간호사라는 사람이 식은땀 조금 나고 체한 것 때문에 병원에 가라니. 어머님, 혹시 친지분들 중에 심근경색이셨던 분 계세요? 있지. 니들 큰이모가 몇 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세상 떠났지. 근데 그건 왜 물어봐? 어머님, 걱정되는 거 있으니까 당장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아니 그냥 체한 거라니까 얘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아주버님이 시아버님께 부탁하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형님이 일하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던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갔더니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얼떨결에 병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시어머님이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체에서 식은땀 좀 나는 걸 가지고 이게 뭔 난리야. 너 대학병원 간호사가 맞긴 한 거니? 어머님, 혹시 모르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심근경색이 엄청 위험한 거라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긴 한데 난 그냥 체했던 거라니까. 시어머님이 짜증이란 짜증을 다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가족들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의사가 말하길 혈관 중 2개는 막혔고 나머지 하나도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서 빨리 병원에 온 덕분에 천만 다행이었다고 했다네요.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요. 만약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시어머님이 병원에 늦게 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기만 했으니까요. 암튼 형님 덕분에 시어머님은 급하게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가족들이 병실에 다 모였는데요. 시어머님이 형님의 손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예, 정말 고맙다.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 순간 형님이 저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게 아니라 감사 인사는 동서한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둘째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 동서가 저한테 어머님이 좀 이상하시다고 말해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동서가 어머님 건강을 많이 걱정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형님.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아니지. 동서 아니었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쩜 어머님 몸에 이상이 있으셨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동서가 말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니까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실 게 아니라 동서한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구나. 암튼 니들한테 정말 고맙다. 내가 복이 많은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 이런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날 살려줬지. 정말 고마웠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글썽이고 계셨는데요. 그 와중에도 형님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맏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면서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셨잖아요. 입에 침을 좀 바르고 거짓말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 말 취소다. 다 취소야. 니들 덕분에 저승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게. 시어머님의 행동이 변해도 너무나 변해 있었기에 형님도 많이 놀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행사 때마다 외식을 하자며 잔치 음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놀란 듯 말을 했거든요. 동서, 혹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아니, 조금 있으면 우리 남편 생일이잖아. 근데 어머님께서 나보고 괜찮은 식당 있으면 알아보라고 하는 거 있지? 정말요? 그럼 음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집에서 잔치 음식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어머님이 진짜 많이 놀라긴 놀라셨나 봐. 갑자기 너무 변하셔서 적응이 안 될 정도라니까? 그니깐요. 앞으로 제삿날 음식은 간단하게 만들 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 있죠? 형님과 제가 놀란 채 한동안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님이 형님과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나, 내가 오늘 어딜 다녀왔는지 아니? 어딜 다녀오셨는데요? 내 친구 중에 미숙이라고 있거든. 미숙이 아들이 나이가 35살인데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있어서 미숙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디서 용한 점집을 알아와서는 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지 뭐니? 네? 점집이요? 설마 점집에 가셨던 거예요? 네가 무슨 소리 할지 알긴 아는데 미숙이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그니까 그냥 들어봐. 암튼 미숙이가 어찌나 꼬시던지 할 수 없이 따라갔다 그 말이야. 그 보살님 말로는 미숙이 아들이 내년에는 결혼을 할 거라고 하더구나. 근데 지금 미숙이 아들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살이란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박장대소를 하더라 그 말이야. 박장대소를요? 그 점쟁이 완전 사이비였던 거죠? 혹시 구타라고 막 그랬죠? 형님이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글쎄 말이다 내 말 좀 들어봐봐. 그 보살님이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내 코앞까지 왔었는데 며느리들 덕분에 살아났다는 말을 하지 뭐니? 시어머님의 말에 형님과 제가 웃음을 참은 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요. 그 뒤 시어머님이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 보살님 말 듣고 깜짝 놀랐잖니. 나한테 대뜸 죽다가 살아났지? 이렇게 묻더니만 그 집 둘째 며느리 기가 보통 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었지. 첫째 며느리가 아니고요? 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보살님이 하는 말이 첫째 며느리는 소리만 요란한 거고 둘째 며느리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잖니. 그러면서 당신 둘째 며느리 덕분에 저승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줄 알아. 인복도 지지리도 없는데 신기하게 며느리들 복이 있는 팔자네. 앞으로 며느리들한테 잘하고 살아. 특히나 이상한 짓 해서 며느리들이랑 등을 지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봐야 당신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오래 살고 싶으면 며느리들한테 잘해 라는 말을 하지 뭐니.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 맞는 말이지 뭐냐. 그때 니들 아니었음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었잖니. 평소 미신을 잘 믿지 않던 시어머님이었지만 그 점쟁이 말은 철석같이 믿는 듯 해보였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더욱 변해갔는데요. 자식들보다 우리를 더 챙기는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점집에 갔다고 펄쩍펄쩍 뛰던 형님도 시어머님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자 웃으며 말하기도 했어요. 언제 한번 그 보살님한테 찾아가서 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변해도 너무 변하셨잖아? 형님, 혹시 그거 알아요? 뭘? 요즘 어머님만 변하신 게 아니라 형님도 많이 변했어요. 그거야.
어머님이 억지로 안 피우시니까 그런 거지. 형님이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계신답니다. 얼마 전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지나간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